닥터 심입니다. 자, 오늘은 잠복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 전파 경로까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잠복기 전염이 가능할까요? 사인 가족을 예시로 든 중국 전월이 있습니다. 자, 할아버지가 88세 된 노인이 집에 누워만 계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 최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이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.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이 친척분이 열이 나기 시작하네요. 그래서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. 코비드19. 그런데 한 12시간 지나니까 이 할아버지도 열이 나네요.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.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, 자, 이 할아버지는 밖에 나간 적이 없는 분이에요, 최근에. 그런데 친척들이 어디선가 옮아 와서 할아버지한테 전염을 시켰다는 얘기인데, 중요한 것은 이 친척도 무증상이었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전염이 가능하다라는 케이스가 나왔죠. 자, 그래서 이쯤에서 이 잠복기 기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잠복기 과연 2주가 맞을까요? 여러 저널들을 보면은 2주 이내인 것이 제일 흔하긴 하지만 19일, 24일, 27일 잠복기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24일인 경우는 아예 공식적인 아티클까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전파 경로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전파 경로, 직접 접촉은 당연히 그렇고요. 간접 접촉이 있을 수 있겠죠. 뭐가 있겠어요? 우리 손잡이, 그 다음에 핸드폰, 타블렛, 그 다음에 컵, 숟가락, 그 다음에 컴퓨터 키보드, 마우스, 펜 이런 것들 당연히 간접 접촉이 있겠죠. 그 다음에 비말 접촉 기침 하는 것, 재치기. 그 다음에 여러분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. 대화, 토크, 말입니다. 이 말을 한동안 침이 튀겨서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여러 명이 모여있는 집단 이런 데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즘 이 코비드19가 빨리 퍼지는 걸 수 있으면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. 대화입니다. 대화.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. 에어본, 공기 전파 가능성입니다. 이것이 비록 코비드19에서는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지만,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사스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어디냐면은요, MOE 가든이라고 홍콩에 있는 땅에 집단 생활하는 아파트 같은 데 같아요. 이게 300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됐는데,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대변을 놓고 누르잖아요. 그러면 플러싱 되면서 그것이 배관을 타고서 이제 에어로졸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아파트 전체에 다 퍼진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화장실 이용밖에 안 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그냥 집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. 자, 이 에어로졸이라는 것하고 다이렉트한 드롭렛하고는 그냥 크기의 차이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비드19도 분명히 에어본, 그러니까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당연히 마스크 열심히 쓰셔야 돼요. 근데 마스크도 100% 차단은 못합니다, 여러분.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단 마스크 쓰고,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거 각막도 보호하고,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어주고, 그 다음에 또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알코올로 자주 뿌려주고 닦아주고,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WHO 공식 권고안입니다.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, 자, 음식 꼭 70도 이상으로 익혀 드셔야 됩니다.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합니다. 그래서 얼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2년 이상 살아남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 꼭 익혀 드시고요.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 분명히 있고, 그 다음에 잠복기는 24일 이상도 가능하다. 즉 3주 이상도 가능하다. 그것도 무증상에서 전파 가능하다. 말씀을 드립니다.